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에 이제 마지막 주죠. 7월 30일과 이제 31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예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부산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 토요일은 이제 15개 경주를 하죠. 15개 경주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이제 11개 경주, 이제 제주하고 이제 서울만 이번 주에 이제 실시가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7월달이 5주다 보니까, 최소 이제 출전 두수가 경주가 편성이 되려면 7마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가 11마리까지밖에 못 뜁니다. 한 경주에. 그래서 보면, 지금 분할 경주가 없이도 지금 게이트를 전부 다 거의 꽉 채우고 있습니다. 꽉 채우고 있는데, 경주마다 보면은 이렇게 뚜렷한 충마가 있는 경주가 드물어요. 그냥, 비슷비슷한 마필들, 아니면 아주 그 하향세의 마필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능력이 처지는 말들끼리 좀 많이 뛰기 때문에, 좀 많이 뭐랄까, 좀 어려운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분산 배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뭐 예전에 뭐 7월 마지막 주면은 뭐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 터지는 이유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주, 그러니까 넷째 주가 되든 다섯째 주가 되든 마지막 주에 보면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 그것들을 다 내보내요. 그냥 조금 아파도 그냥 내보내고 뭐 이제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이 좀 낮은 거죠. 낮은 데다가 인기마들을 만들어 버려요. 예상지나 예상가들이 인기마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터지니까 마지막 주엔 터진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곧 어떤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물론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주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날씨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장마가 끝나고 경주로가 8%예요. 8%인데 금요일 아침 9시 마사회 발표로 8%인데, 이렇게 이제 비 소식이 없으면 계속 물을 뿌려도 그거보다는 좀 빠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계속 장마철 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예전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 하나 반 정도, 1초 반 정도의 기록이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록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 겨울처럼 뭐 2초, 3초씩 느려지지는 않겠지만 약간 느려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선행마들의 좀 위험한 선행마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내시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가면서 좀 그럴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7월 30일 토요일 첫 경주는 군해산 6군 2세마 이제 마령 경주죠. 오픈 경주고, 자, 이 경주는 이제 이 3번 금화 얼루어입니다. 금화 얼루어인데, 뭐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데뷔전 때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생긴 게 좋다. 근데 아직 신마치고 어떤 활기나 뛰려는 의지 이런 게 경주의 어떤 감각이 없다. 뭐 그런 뜻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조금 뭔가 덜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체형이 좋기 때문에 뛰는 걸 잘 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인기 1위권이 됐어요. 뭐 저만 눈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뛴 것도 있고, 또 생김새도 뭐 다 뭐 조교 보는 분이시나 뭐 전부 다들 알 테니까 인기 1위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직 완성도가 떨어져요. 완성도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어떤 완벽한 말이 아닌데 요 밑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를 완전히 믿고 배팅을 하긴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이 없잖아.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배팅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제가 좀 앞서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배팅을 한다면 쟤를 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네모 프린스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제 이마필이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큰 500kg짜리의 주폭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마필을 조교하는 걸 보고,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정말 주폭이 시원시원하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420kg죠? 예, 420kg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시원시원한데, 그러니까 그게 한쪽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주폭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 그게 뭐 유연성이 있어서 주폭은 시원시원할지 모르지만 어떤 파워감이 없는 거죠.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전을 뛰는 걸 보니까는 그런 식의 제가 뭐 한편으로는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정권이라 할까요? 어떤 거리 한계적인 그런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치우쳤죠, 한쪽으로. 왜냐하면 그런 좋은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겠다 싶은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었는데, 역시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는 그러지 못하더라. 근데 아직도 마음은 그래. 이게 지금 3번 금화 얼로와 10번 네모 이렇게 뭐 소위 땡땡 굳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단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런 단점들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능력 좀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2번 에펠탑이 있고요. 6번 이제 6번이 아니죠. 어디 갔지? 네, 2번 에펠탑이네요. 제가 저 배다리 공주하고 왕자가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근데 제가 저 배다리 공주를 왕자로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 유니콘 킹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90kg짜리인데 아직 주행이 안 돼요. 주행이 막 지 맘대로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이제 이 8번 베스트 클론이 선행을 가고 안쪽에서는 스톤 매직이 선행을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선행 가는 게 유리하죠. 편하게 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어떤 그런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선행일 때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7번 기쁨 한우입니다. 주행심사에서는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소속주의 1군 마필 흥행질주랑 동반습보를 하는데 뭐 잘 따라가요. 어떤 순간 탄력은 좋아요. 순간 탄력은 좋은데 조금 길게는 조금 뭐랄까요, 좀 지치는 모습이 좀 보여요. 탄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경주는 3번 금화 얼루어와 10번 네모 프린스, 또 조심하셔야 될 마표는 2번 에펠탑, 이런 순서인데 일단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제가 1경주 때 너무 길어져서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조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속임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베스트 수tum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산군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에 그게 뭐죠? 50 별나라 신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근데 이 베스트 수tum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래요. 등치가 뭐 거의 500kg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속임수다라고 말씀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봤어요, 어디서. 근데 이 동반습보를 베스트 수tum 같은 경우 동반습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안 보고 무조건 이분이 아마 이제 이기는 것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군을 이겼어. 상위군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아마 배팅에 이제 끼워 넣었는데 꼴찌를 왔죠. 근데
저도 이 베스트 스톰을 지난주에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 분하고 저하고 조금 맥락이 다른 게 뭐냐면 이분은 그냥 이겼다라는 그런 그거 하나뿐이고 저는 이마필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마필이 보면은 발을 자주 바꾸고 뛰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흔들렸어요. 발을 바꾸고. 근데 그런 게 싹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단점은 뭐냐면 이마필이 주폭이 크죠. 예,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힘 소진이 큰 그런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조교 때 막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오면 힘이 빠지면 얘가 이제 발을 바꾸거나 휘청거리거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앞쪽에 붙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근데 얘의 단점이 거기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이제 주폭이 크고 모래 맞으니까 공중공중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변화가 보였었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이긴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자, 지산군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지산군은 신마랑 같이 달금이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어요. 근데 얘한테 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마피를 추천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 이제 하이군이랑 뛰어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팅권에서 제외를 한 거예요. 그게 내용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매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니, 1군 그 추임마하고 6군 선행마하고 같이 뛰면 무조건 600m 정도, 500-600m 정도는 6군말이 이겨요. 순간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을 안 보시고 어떤 그런 그냥 전체적인 거 이겼어. 순간적으로 이겼어. 상위군을 이겼어. 그것만 갖고 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조교 동영상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경주 시작할게요. 자, 1번 용천지상입니다. 인기 1위권인데 저는 요거 빼고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빼고 갈 건데 일단은 지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요 시점까지의 어떤 이 용천지상을 말씀을 드리면 뭐 전혀 지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빼고 가는데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게이트고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어떤 충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말도 다 이렇게 쳐져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픈 상태에서 같이 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번 게이트라면은 위험성을 다분히 갖고 저는 빼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교 거기까지는 말이 컨디션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시장에서나 이제 윤승이 저 정도면 못 빼라고 이제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는 시점에서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이 아니고 또 뭐 윤승하는 걸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조교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4번 히든 블레이드입니다. 자, 이런 게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베스트 스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필 보면은 발을 수없이 바꿔요. 수없이는 뺄게요. 뭐 한 두세 번 바꿔요. 그 직선에서만.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안 차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있으면 한쪽 발이 아프죠. 이렇게 오른발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 아들이 공을 차달라 그러면 오른발을 찰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걷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예, 겉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막 가다 보면 휙 바꾸고 그래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저도 모르는 거고 왜 바꾸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힘이 안 찼나? 힘이 안 차서 힘들어서 바꿨나? 어디가 아픈가? 근데 겉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죠. 뭐.
자, 그 다음에 5번 화랑투다입니다. 뭐 얘를 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뷔전 때는 장추열 기수인가요? 앞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그 주행심사 때 깡바닥에서 날라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더위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이 더위에 보면 이 조교 때 보면 뭐랄까요, 좀 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라도 조교를 보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로에서 이 수분이 있으면 내려찌는 햇빛 때문에 올라오는 그 모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수분이 올라오면 막 그 습기가 올라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 장등에서 조교하다 보면 그게 더우니까 말들이 숨 쉬는 게 벌써 틀려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해서 조교 동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번 슈팅 리버스입니다. 슈팅 리버스인데, 일단 뭐 얘를 축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뭐 지난번 4번 게이트에서 어떤 모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았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방이 조교가 물론 이제 뭐 더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조교가 좀 참, 얘가 뭐 등치가 작은 것도 아니고 470kg짜리인데 뭐 조교를 어떻게 했어요? 단주 조교에다가 일요일날 습부 한번 하고 목요일날 조금 빨리 가는 정도인데, 좀 조교 양이라도 좀 이렇게 가볍게 하려면 양이 많든가, 뭐 세게 하려면 뭐 좀 짧으면 짧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10번 두손 드라이브가 있고요. 11번 퍼스트 슈 같은 경우, 이런 퍼스트 슈 같은 경우는 완전 종합병동이잖아요. 종합병동. 뭐라 그래요? 자전파행, 우한 관절염, 요한골, 골편 골절 수술까지 해갖고 우중수부 개인대염. 근데 말이 성격이 좀 칼칼해서 그런지 막 난리를 피긴 해요. 그러니까 칼칼해.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단거리에서는 뭐 저 정도면 뭐 괜찮겠는데, 이런데 막상 그런 것들이 실전에 들어가서 전력 질주하면 그런 데미지가 오는 거죠. 뛰면 뛸수록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경준 이제 용천지상을 만약에 꺾고 갔을 때 어떤 배당의 메리트 또는 공략할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와준다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300m고요. 네. 뭐 1번 금성 크라운 이런 겁니다. 일요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 뭐랑 동반 숫볼 했죠? 열린문하고 동반 숫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수요일, 목요일 보면은 말이 매가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뛸 때 보면은 잘 뛰어요. 등치가 있기 때문에 잘 뛰는데,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조교가 셌나? 더위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부터 말이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더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저 말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더위를 먹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마방에 있다면은 제가 더위 먹어서 밥을 안 먹는구나 알 수가 있죠.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체중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쟤 안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좀 괜찮겠고요. 자, 2번 빛의 대륙입니다. 이게 딱 한번 제가 이제 입상했을 때 누구죠? 누가 입상했죠? 김효정 기수가 입상했던 것 같은데, 예, 김효정 기수가 입상했을 때 꽤 됐죠.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이제 이 말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이아키를 추천드리면서 태양 타구가 없었기 때문에 못 맞췄어요. 999 아주 고배당이 터졌었는데, 저는 뭐 다시 뛰어도 뭐 다이아키를 축으로 간다 해도 태양 타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못 드립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마방으로 이적을 하면서 조교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 해도 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편성이 약하면 모를까 지난번 같은 경주면은 다시 뛰어도 뭐 추천은 좀 드리기 힘들고요. 자, 아무튼 그 20조가 이 다이아키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말 살려내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한참 데뷔 초에 한참 잘 뛰다가 말이 부상 때문에 쫙 밑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와서 지난번에 4착인가 올 때 제가 축은 아니고 받치는 쪽으로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이제 뭐 거의 예상에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좋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뭐 저를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배대선 조교사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살려내는데 그리고 또 배대선 조교사가 딴 얘기지만 비싼 말을 사갖고 오냐고요. 그렇게 안 해요. 2천 3천만 원짜리 사다가 그렇게 그 몸값 이상의 어떤 상금을 벌어들인다고요. 그건 말관리거든요. 원래 뭐 예전부터도 그랬었지만 근데 이제 뭐 업다운이라 할까 이게 좀 기복이 심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 잘 먹여서 2, 3개월 잘 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뚝 떨어지고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겹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어느 시점 되면 두세 달 되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뭐 저는 뭐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빛의 대륙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얘도 보면은 그 원더풀 K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예전에는 많이 힘들어 했어요. 어떤 말이든 간에, 상대가 누구든 간에 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맨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명나라고 지난번에 조금 어부지리성 입상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이거 예전에 그 누구죠? 김옥성 기수가 박으른 기수가 막 선행 가고, 박으른 기수야? 선행 가서 이겼던 그런 마필인데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빅에너지입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인기를 끈다면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빅에너지가 2착 1번, 3착 2번으로 승근을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은, 단점이 워낙 좀 크게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그 멘트를 썼지 않습니까? 배터한테는 있으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런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뭐 많은 예상가들은 아니지만 몇몇 예상가들이 이 빅에너지를 좀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자, 7번 드림K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뭐 그 18조에서 온 마필이죠. 맞죠? 18조에서 온 마필인데 뭐 기본적인 어떤 좀 자세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죠. 이제 이 마필이 코골레랬던가요? 드림 K, 골드 K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 마필이 아닌 골드 K인가 보네요. 제가 좀 드림 K, 골드 K 좀 헷갈리는 것 같고. 자, 회두령입니다. 10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조금만 더 살아나면 좋겠는데, 이게 부상을 겹치면서 제가 봄을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마필인데, 좋아진다가 딱 여름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살아나다가 이제 거기에 지금 정체가 돼 있어요. 딱. 조금만 더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인가 그 1000m 발주 연습을 해가지고 직선까지 오는데 그 직선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막 50km로 막 뛰어오는데 그 라스트 중간부터 40, 30, 20 막 이렇게 말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살아나면 좋겠는데 조금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은 누구냐면 9번 런보이런입니다. 아직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3번 뛰었는데 좋은 체형을 갖고 있지만 아직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힘이 안 차 있어요. 착지할 때마다 좀 흔들려요.
근데 2등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 착지할 때 흔들린다? 그거는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힘이 안 차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얘가 뭐 그렇게 크게 어떤 그 질병이 없잖아요.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다리가 짝짝이니까는 뭐 착지할 때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이발이 쿵 떨어지고 이발이 늦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휘청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점프를 했는데 왼발부터 떨어지고 오른발이 늦게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렇게 휘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예, 그런 지금 그러니까 얘를 아니 다리가 짝다리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뭐 흔하지 않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힘이 좀 안 차 있다까지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조금 힘이 안 차 있으면 쉽게 뛰면 돼요. 쉽게 뛰는 건 뭐라 그랬죠? 선행 가는 겁니다. 선행 가는 거. 근데 외곽에 이게 만약에 뭐 1번, 2번 뭐 이렇게 좀 한 5번 안짝에서 선행 가는 그런 그 누구죠? 상대들을 만났다면 좀 쉬울 텐데 외곽에서 힘을 쓰고 와야 되죠. 1300m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조금 덜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얘한테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엔 드림K를 축으로 해서 2번 빛의 대륙, 뭐 5번 새명날에, 그다음에 뭐 해두령, 럼보이런 이런 마필들인데, 얘네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완성도가 완전히 이렇게 어떤 뭐랄까 좀 조금 완벽하다 그러면 뭐라 그래 좀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돼갖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축을 세워서 분산 배팅을 하면 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예, 1400m고요. 이 경주는 그냥 뭐 부담 중량 싸움이죠. 부담 중량 58kg의 부담 중량이에요. 뭐. 빅스고 와일드 2번 와일드 삭스, 4번 글로벌 영웅, 뭐 사람이라는 별, 그러니까 이제 이런 9번 사람이라는 별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법이 어서와랑 뛸 때 보면 선위권에서 경주를 펼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힘 안배예요. 근데 지난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갔습니다. 무너지잖아요. 그 뭐예요? 와일드삭스 포스트원 같은 경우한테 덜미를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무리 속에서 내가 갔을 때는 그 말들의 흐름을 따라가요. 흐름에 보조를 맞춰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지만 페이스를 유지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게 마침 얘 흐름에 딱 맞으면 내가 힘 한 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기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뭐예요? 선행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500kg가 넘어가죠. 얘 530kg짜리 둔탁해요. 제가 아까 이제 베스트 스톰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큰 걸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힘을 쓰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은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한테는 엄청난 힘을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이제 뭐 1000m를 뛰는데 100m를 전력 질주해가지고 제일 앞에 가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100m를 천천히 와서 호흡을 하고 온 사람하고, 나는 100m를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리고 싶어서 숨을 안 쉬고 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칼루이스나 뭐 우사인 볼트가 100m 뛸 때 뭐 숨을 몇 번 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톤 뛰는 황영조가 처음부터 그렇게 숨을 안 쉬고 호흡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이 막 하면 말은 뛰어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숨을 딱 멈추고 뛰는 거죠. 그러고 가서 딱 100m 잡으면 이런 숨을 쉬는 거예요. 이미 힘을 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30이라는 힘을 써야 되는데 50이라는 힘을 쓰고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30이라는 힘을, 그 전에는 30이라는 힘을 썼다며. 그러면 나에서 그 50이라는 힘을 갖고 나머지 마필들, 내 상대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지금 30이라는 힘을 쓰고 왔기 때문에 70과 50의 힘을, 쟤네들은 70의 힘이고 나는 50의 힘을 갖고 나한테서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의 단점이 뭐냐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주폭이 커요. 크고 느립니다. 힘을 많이 써요. 이런 마필들에게 100m, 예를 들어서 50m든 70m, 하여튼간 초반 구간에 힘을 쓴다라는 것은 라스트에서 그만큼 힘을 많이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경주는 뭐 크게, 그 다음에 이 5번 하이퍼카입니다. 하이퍼카. 그러니까 이경주에서 제가 사람이라는 별과 하이퍼카를 말씀을 드리는데, 와일드삭스, 글로벌 영웅, 지금 여기 드림스피드, 빅스고, 이 네 마필, 지금 6마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배팅을 하면 6마필인데, 이 사람이라는 별의 어떤 제가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하이퍼카를 말씀을 드리면, 자,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예요? 누구예요? 송재철 기수예요?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경주를 펼쳤어요. 그러면 이런 건 뭐냐면 나머지 두 마필을 못 이기는데 라스트에서 그동안 임다빈 기수가 탔을 때의 탄력과 지난번의 탄력을 보면 딱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마필을 못 이기는 마필 두 마필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4코너까지 해버려요. 1번 게이트에서 뭐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5번 게이트에 57kg죠. 57kg의 부담 용량 여러 가지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55kg의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의 최고의 능력을, 최대한 능력을 끌어냈을 때가 지난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엔 컨디션도 좋았어요. 저도 사실 1번 게이트에 있었고 우려스러워서 아마 제가 뭐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밖에 더 이상 쳐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황이 좀 지금은 이번 경주는 좀 불리하다라는 거고요. 반면 이제 와일드삭스는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얘도 지금 단점이 뭐냐면, 지금 누구죠? 이게 누구죠? 이해동 기수. 자꾸 이해동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지난번까지 얘가 지금 컨디션이 진짜 절정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절정의 컨디션이에요. 근데 얘가 약간 좋게 얘기할까요? 악벽기가 있어요. 악벽기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막 끌고 뛰려고 해요. 뛰는데 뛰는 것까진 좋아요. 좋은데 얘가 뭐라 그러지? 좀 똑바로 안 뛰려고 해요. 삐딱삐딱하게 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수는 너는 좀 빨리 가면 안 돼. 제어하는 과정에서 아니 나는 뛰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삐딱삐딱하게 뛰는 건지. 그게 뭐냐면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하여튼간 요일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동안 이해동 기수가 계속 내주로 내측 펜스에다 대놓고 습보를 하거나 외주로 내측 펜스에다 놓고 습보를 하거나 했어요. 이게 기수가 똑바로 못 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컨디션만 좋구나, 저게 왜 저렇게 자꾸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드러났어요. 뭐냐면 외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서 뛰다가 채찍질을 딱 하니까는 말이 그냥 급사행을 해요. 내측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들은 채찍을 때리면은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반항을 한다는 거는 물론 뭐 근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똑바로 뛰면 좋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 글로벌 영웅은 약간 발을 높이 쓰는 단점이 있고요. 이제 이 빅스고는 지난번에 제가 컨디션이 아니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크릿 부스를 추구를 해서 아니지. 그래도 이제 빅스고가 세다 그랬죠. 빅스고가 세서 좀 불안하지만, 근데 멀로기수가 잘 탔어요. 잘 탔고, 지금 이마필은 컨디션은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한 85%, 90% 했다면 지금은 한 95% 이상이 됐어요. 거의 뭐 절정에 와 있는데, 과연 58kg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멀로기수는 나오면서 붙들고 나오죠. 12번 게이트였었나요? 붙들고 나와요. 근데 이 박태종 기수는 몰고 나올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멘트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몰고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마필이야 지금 제가 2%, 3%, 95%, 97%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얘가 100%라면 그러고 나와도 이제 좀 힘을 쓰고 나와도 버텨낼 수 있지만 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상대가 강해지고 부담력이 늘어났을 때 그런 데미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경준 2번, 4번 그러니까 와일드삭스, 글로벌 영웅, 뭐 빅스고 누구예요? 드림 스피드 뭐 이런 마필들을 좀을 갖고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데 부담 분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함부로 이렇게 딱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8경주였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300m고요. 네, 뭐 드림 여왕, 용호지마, 이 경주는 뭐 누구죠? 9번 대환구만 좀 말씀을. 용호지마요. 여기 골드케이가 있네요. 골드케이. 지난번에 이역 기수가 뭐 기가 막힌데 얘는 고개가 높아요. 모래마지반대 이동화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거의 붙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토요일자에 가서 일요일자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동화 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베스트 타임은 말씀을 드렸죠. 결정타 없는 마필, 퍼펙트 파워. 지금 이 마필은 잘 모르겠어요. 좀 가늠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뭐 좀 생각만큼 뛰고 어떤 때는 전혀 뛰겠다 싶으면 안 뛰고 좀 가늠이 안 되고요. 자, 위너 카드릴 있고 이건 뭐 1400 카드 최범현 기수인가요? 데뷔전 때 1400인가 1200 네, 1400이네요. 1400에서 최범현 기수, 문세영 기수가 2번 입성했고 최범현 기수가 1200.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주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기현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잘했어요. 볼까요? 위너카드릴 토요일날 스포 한 번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이강석 기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 위너카드릴 같은 경우 470km밖에 안 나가는데 얘는 500km짜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사람이라는 벌이라든가 뭐 지난주에 베스트 스톰이라든가 요거하고는 조금 맥락은 달라요. 이제 주행 자세는 발 쓰는 건 좀 다른데 주폭이 큰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470km짜리 주폭이 아까 제가 이제 그 첫 경주에 이제 네모 프린스죠. 네모 프린스. 걔도 보면은 주폭이 500km짜리인 줄 알았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얘가 한 500km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위너 카드릴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주폭을 좁혀주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이강석 기수도 그렇고 훈련 승인자 그렇고 고삐를 좀 짧게 해가지고 주폭을 좁혀줘요. 조교 때 훈련할 때 그렇게 해줘야 내가 실전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쳐준다면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교는 이렇게 하고 실전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반대로 타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아무튼 얘가 뭐냐면 체장이 길어요. 무척 길어요. 뭐 진짜 뭐 500kg짜리 같아요. 옛날 뭐 신세계 대견인가요? 뭐 그런 말처럼 무척 길어 보여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마필이 조교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전에 가서 다른 식의 어떤 전개를 펼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5번 용호지마인데 이건 뭐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죠. 뭐 좀 말이 뭐 경직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그다음에 좀 발바꿈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마필은 조교 때 보는 게 뭐냐면 발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꾸느냐 그거예요. 얘는 그거만 봐주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이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얘가 입상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 캐치는 못 해냈습니다만은 그게 기본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또 아직도 아닌데라고 했는데 또 입상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기본 능력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저는 무슨 얘기를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좀 완벽해지면 좋을 텐데 완벽해지지가 못해라는 그런 거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채용에서 나오는 능력과 어떤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되는 거예요. 뭐 발도 부드럽게 쓰고 주행도 좀 똑바로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동안 얘가 그런 것들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좀 한쪽 발만 쓰다 보니까 부상이 데미지가 온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부드럽게 발을 바꾸니까 어때요? 이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한테 데미지가 적거든요. 쉽게 뛰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거기다 문세영 기수 기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거기다 문세영 기수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대환구입니다. 조교를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얘도 이제 단주 조교예요. 단주 조교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교를 해갖고 출전시킨다라는 게 좀 그렇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그럴 수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왜 출전을 하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출전을 하지 말지. 좀 말을 만들어. 근데 물론 그쪽 사정도 있을 겁니다. 출전 주기는 있고 말이 지금 아파서 조금 그럼 얘가 지금 지난번에 뭐예요? 이번에는 우전 지파행이고 지난번에 우전 구절염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죠. 당연히 구절염이 있기 때문에 조교를 강도를 낮추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인기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강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얘가 그렇다라는 건 꼭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아무튼 부상이 있는데 조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좀 고쳐가지고 조교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일단은 뭐 좀 한번 조교 살살해서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 한번 뛰어나 볼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얘가 이제 계속해서 자전지파행, 우전, 구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조교 숙보가 없어요. 그냥 뭐 근데 말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기본 능력 있잖아요. 지난번에 선행 가는 거 보세요. 그 말이 뭐 속된 말로 아프니까 낯에서 무너졌지만 조금만 저거 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능력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원더풀 키트입니다. 이게 인기권에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요일자에서 나오나요? 나나랜드도 있고 또 뭐 하여튼간 얘가 취입을 하는 그 흐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설명했죠 그때? 상대가 강해졌는데 약했기 때문에 취입이 통했지만 강해지면 취입이 안 통해요. 그러면 그 말의 능력이 거기까지인데 그거를 취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뛴 상대가 뭐예요? 논스톱캣이 인기 빵짜리고 인기 1일 때 김태희 기수가 용무지마 와일드삭스한테 주고 인기 2일 때 슈퍼다이 계속 진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물론 얘가 뭐 월등한 취입력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필 원더필 키트는 마필의 취입력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이제 4번 드림 여왕인데 지난번에 장철 기수가 너무 쉽게 타버려서 조금 그런데 지난번 상대는 약해요. 근데 하나 우려스러운 건 52kg의 부담 중량이고 선행을 갈까봐. 선행을 지금 얘보다 좀 빠른 마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승군전이고 52kg고 빨리 가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외곽에서 누가 넘어가면 좀 불편한 전개가 나올 수 있는데 선행을 갔을 때는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400m고요. 정말 자이언트 킬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체중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
테이크 차지 인디의 혈통이 뭐 이렇게 뚜렷한 뭐 독보적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좀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혈통은 한 뭐 10% 20% 정도밖에 안 봐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체형이죠. 체형에다가 뭐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좀이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이언트 킬링은 그런 것들을 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단지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고 주행심사 때 체중이 좀 불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딱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5번은 아메리칸 포스원입니다. 지금 2번 여러분들이 추천드렸죠? 2번 추천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거예요. 여러분들 미스 양호, 더 페이버릿 이런 마필들인데 그 올라오는 과정이 얘 아메리칸 포스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베스트 원이라든가 사람이라는 별 이런 마필들 지금 말씀드렸죠. 얘도 똑같아요. 근데 그 참 거기 고까지만 이 아메리칸 포스원이 보면 49조에 있을 때 어떤 조교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김하영 기수가 6반 달 때 이게 11조인가요? 로 이적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조교가 달라졌습니다. 얘한테는 그런 조교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위너카들이라든가 그 지금 갑자기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포스원의 조교를 보면 매번 뭐 페더럴 캣이라든가 그 49조 있을 때 같이 동반 속보했어요. 속보 한 바퀴 타고 뿅 뛰고 속보 한 바퀴 타고 뿅 뛰고 이런 식이었어요.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뭐죠? 뛰는 날, 뭐 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습보하는 날 그런 식의 조교를 했어요. 예? 구보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속보 하나 하고 그 습보하지 않는 날은 속보 하나 구보 반 바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이 등치 크고 걸음이 큰 마필. 얘도 보면은 베스스톤과는 아니고 사람이라는 별의 과예요. 그런 둥친 크고 둔탁하죠. 느리죠. 상당히 느린 거야. 이런 거를 맨날 뛰어다니는 거야. 그냥 너 죽으라는 얘기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죽어. 실전에서 뛰면 안 돼. 그런 식의 조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조 와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날 속보 하나 구보 두 바퀴씩 길게 말 뛰려는 거 제어해요. 아까 제가 위너카딜 같은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어 꽉. 이게 지금 지난번부터 그런 조교를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입상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한테 맞는 훈련이 아닌지 그걸 본 거.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뛸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놓고만 보자고요. 지난번도 제가 미스 양호 얘를 추구했네. 미스 양호도 그 전에 이혁 기수가 불량줄에서 꼴찌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인기 사회권인데 뛰는 말이라고요. 저 말은 이 미스 양호는 크게는 아니지만. 자, 근데 아무튼 이제 김하인 기수가 지난번에 그 11조로 가면서 또 조교를 그런 식으로 또 했어요. 또 했고 흐름도 적당하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똑같은 조교를 해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거지. 더 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뛸 거거든요. 왜 안 뛰어요? 그런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느린 걸음, 그 다음에 뒤에 있어야 돼. 힘 한 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하영 기수가 거의 다 뒤에 있었잖아요. 깡바닥에서. 근데 이런 거 지금 49조에 있을 때 어떻게 탔어요? 그냥 맨날 조교 빵빵해서 앞에 붙으려는데 말이 걸음이 느려서 가지를 못해.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조교를 해가지고 그런 식의 전개를 해줘야죠. 그런 식의 전개를 하니까 뛰잖아요. 뛰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이게 다음부터는 추천을 못 드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뒤에서 올라오는데 지그재그로 올라오죠. 흔들리면서 올라와요. 안으로 기대고 막 이런 거. 그게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별 또 베스트 스톰 그런 맥락이거든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힘 소진이 커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안배를 해서 나트에서 걸음을 끌어내는데 그래도 얘가 자기가 힘 소진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상대가 느렸기 때문에 3차까지 와준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보면은 추천을 못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동안 거리가 짧았어. 1400에 가보자. 거기다 51kg의 부담 중이야. 조교까지 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지난번이나 그 이전에 뛴 걸 갖고는
그거 갖고는 안 되는데.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조교를 해서 안 뛰어가지고 이런 조교를 해서 지금 조교를 바꾸면서 뛰었는데, 그러면 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죠. 빵빵빵빵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경주에서 센 말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트롤링 라일이 선행가요? 안쪽에 4번 자이언트 킬링이 선행을 가요. 그러니까 쟤를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트롤링 라일리가 선행을 가면 완전히 제 전개는 틀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려고 하겠지만 이 트롤링 라일도 결코 센 마피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아까도 얘기했던 완성도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뻣뻣해. 그 뻣뻣한 게 힘이 안 차서 뻣뻣한 건지 아니면 얘가 갖고 있는 골격 자체가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가늠이 안 되지만, 물론 이제 힘이 차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남겨두자고. 그래서 얘가 선행을 가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경주는 꼬여버리는 거죠. 장산 모스터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는 540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별, 얘도 아메리칸 똑같은 거 힘으로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냥 능력, 기록만 딱 갖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옥룡도 지난번에 보세요. 1번 계제 선행 딱 갔는데 누가 바깥에서 나오니까 바깥으로 싹 빼. 그죠? 모래 안 맞춰. 그리고 외곽으로 그때 문세영 기수 썼는데 세네파워풀. 맞아요. 예. 세네파워풀. 그 외곽으로 딱 나가잖아요. 얘는 모래만 안 맞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얘도 봐요. 얘도 470kg짜리인데 아까 위너 카드릴 같은 경우에 고개 높죠. 주폭은 무척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교 9보만 해요. 그 이동하기 수가 조교 9보만 하잖아요. 9보. 딱 제가 그랬잖아요. 습보 안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씩은 호흡을 터뜨려 주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마필들은 습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아메리칸 보스턴 같은 경우 일요일날 습보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월요일날 조교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토요일날, 토요일날 조교가 무척 빨라졌어요. 일요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쉬죠. 화요일날 쉬기 때문에 뭐 어떤 마방은 수요일날도 습보를 하고 목요일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패턴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런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포스온이나 옥룡 같은 거 습보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는 대로 쫙 그냥 뭐 습보 아주 뭐 최근에서 막 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가는 대로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그냥 말 두들겨 패고 막 몰아추진해, 뭐 두들겨 패진 않더라도 몰아가지고 습보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마필들은 특히 이런 큰 마필들은. 그래서 제가 뭐 이동하기 수 제가 좀 다음 토요일 일요일째에서 말씀드리려는데 여기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무튼 자이언트 킬링을 축으로 해서 이제 아메리칸 포스원이 있고 트롤링 라일이 선행을 가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룡이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이냐가 문제고, 이제 전개를.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못 올라온다, 그러면 딱 1번 빅토리카야. 빅토리카인데 얘는 주폭이 작고 뻣뻣해요. 근데 컨디션은 무척 좋아요. 상당히 좀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용암 보스요? 승군전이고, 쟤는 모래 맞으면 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죠. 좀 기수말을 안 듣죠. 지시 수능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 용암 보스를 물론 능력은 있어요. 근데 제가 똑바로 뛰면 제가 대가리예요. 아니 뭐 제가 와요. 똑바로 뛰면. 근데 저는 말은 뭐 다 좋은데 쟤는 똑바로 못 뛸 거라는 생각 때문에 뭐 이렇게 길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킬링의 어떤 그 체중만 잘 체크해서 정상적이다. 지금 컨디션까지 다 좋으니까 마지막 하나 체크할 거는 체중이라는 겁니다. 정상 체중이면 쟤를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해도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1경주 마치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12경주입니다. 1800m고요. 네. 2번 골든 서비스입니다. 뭐 저 마필도 마찬가지죠. 등치 크고 얘도 마찬가지요. 뭐 아메리칸 포스는 사람이라는 별, 뭐 그냥 옥룡은 조금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주폭이 큰 건 마찬가지예요. 옥룡은 좀 자세가 높죠. 근데 아메리칸 포스원이라든가 또 베스트스톰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자세는 안 높아요. 그러니까 옥룡 같은 경우는 자세가 높기 때문에, 고개가 높기 때문에 모래 같은 걸 피해 가야죠. 근데 다른 마필들은 모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감이 없죠. 예, 민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자, 라운퍼스트요?
라운더 퍼스트 2000m까지 뛴 마필. 근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안 해요. 근데 보여주기 좀 제가 이렇게 메모한 걸 좀 들춰보니까 그러고도 뛴 마필이더라고요. 얘가 지금 아마 습부를 수요일날 습부, 그 습부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간 것도 아닌데. 자, 아무튼 뭐 체구가 작기 때문에 얘는 뭐 이런 말들은 단주족에 해도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골든 서비스 천지강풍은 지금 이 거리 첫 거리죠. 그다음에 슬림의 DK9, 그레이캣. 이 그레이캣 같은 경우 볼까요? 제가 이제 이마필 누차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박으론 기수가 2착 한 번 왔지만 이 인기권에서 3착 두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 가려고 그럴 거다. 이 기수는 앞에 가려고 그럴 거다. 문세영 기수 뒤에서 잡고 있잖아요. 두 번 다 거의 바닥에서 잡고 있었잖아요. 한 번은 바닥에서 잡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거의 중후미에서 그냥 그런 어떤 말의 장점을 끌어내야죠. 왜 앞에만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냐고요. 그레이킷이 인기 1위, 인기 2위였었어요. 박은훈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근데 인기 1위 때는 2차 고고, 인기 2위 때는 3차 고고. 이게 뭐냐고요. 왜 앞에 가려? 그냥 그 말을 알고 타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알아야죠. 어느 정도. 이마필은 그냥 조기사가 작전 지시를 분명히 할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9번 장산 포이즈입니다. 이경주에서 자 6번 나운퍼스트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행을 가요. 장산 포이즌이 취입이 될까요? 여태까지 취입한 지난번에 이제 그 누구죠? 다 비드 기수가 취입을 했어요. 취입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선입권에서 했는데 볼에도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한 4-5번째 외곽에 있었죠. 선입권 외곽에 있었는데 오늘은 거리가 길어. 이게 1800m인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얘기 또 할게요. 자,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다비드 기수의 주먹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삐는 그 주먹은 분명히 위에 있어요. 덜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외국 애들 그 힘 얘기했죠. 주먹 아구 힘.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힘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주먹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안배할 때는 주먹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땡기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을 가만히 있고 말하고 싸우지 않고 말의 입에다가 아주 조용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먹이 있으면 어때요? 내 중심이 움직이면서 말한테 자꾸 이 입에다가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말하고 싸운다 그러죠. 막 거기에서 타면 땡기고 막 그러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 헛다리 짚었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이렇게 싸울 때 보면 그 말은 막 뛰려고 그러는데 내가 땡겨 그러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눌러주면은 그게 머리가 내려가면 말한테 편하게 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은땀이 안 나게 사람으로 치면. 근데 그걸 자꾸 높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외국 기수는 보면은 하여튼간 뭐 특히 다비드 기수가 그러죠. 참 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전 뭐 개인적으로 뭐 예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운퍼스트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운퍼스트가 와는 빠르고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라운스퍼트가 가면 얘가 여기 가서 달라붙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기대한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얘는 사이즈가 틀려요. 이 라운더 퍼스트 스퍼트는 사이즈가 틀린 마필이에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약한데 김용근 기수의 성향이면 여기 가서 붙어 있는다니까요. 자기 말의 능력은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라운더 스퍼트의 페이스에 가서 맞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산 포이즈를 안 보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라운퍼스트가 도망가게 냅두고 자기가 이 뒤에 있어. 뭐 안쪽엔 비겠죠. 모래 맞으면 안 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째로 갈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나 뭐 안쪽에 이제 1번이 있으니까는 뭐 1번까지는 그렇다 치고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6번이 가면 1번, 9번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6번하고 1번, 9번하고 이 격차가 예를 들어서 3, 4마신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이 9번 기수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가서 붙을 거라고. 자기 그 장산 포이즌의 능력은 생각은 안 하고 바짝 붙어서 모래를 안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스는 이미 자기 페이스는 이미 놓친 거죠. 그걸 좀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예요? 골든 서비스는 마리 컨디션이 아니고 그레이 캣하고 베링맨이 있어요. 근데 베링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점핑 출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딴 얘기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루킹굿 같은 게 왜 1400에 나왔을까요? 1400에서 이게 취입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취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마지막에 뭐 방어 뭐 정도는 해 두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어디서든가 같은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마세에 보니까 뭐 경주 전개에 대해서 뭐 추후 심의를 다시 한다 이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베링맨 같은 거 보세요. 지난번에 1400 나왔을 때 이게 왜 1400 나왔습니까? 죽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사가 알아요. 상대가 강하더라도 얘의 장점을 살리려면 거리를 긴데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루킹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2000m, 1800m에서 외곽에 꼴찌에서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럼 1400에서는 뭐 꼴찌에서 안 뛰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근데 그걸 갖고 인기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 그 예상가나 예상지들이, 제가 그랬으니까 예상지나 예상가들이 혹시 취입할지 모르니까 예상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은 그런 거, 책을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게 여기 있어? 예전에 2000m에서 이렇게 잘 뛰었네? 1800에서 이렇게 잘 뛰었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1400이기 때문에 땐 따라가다 볼 일 다 본다 이거예요. 힘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기수 심리가 그렇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링맨 같은 게 여기서 지금 점핑 7전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있죠. 왜냐하면 이 경주 자체가 얘네들이 강하고 상대가 강해져. 벌써 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빨라요. 그러니까 얘가 뒤에서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루킹기처럼 그냥 다 풀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내 페이스 유지하고 가면 돼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죠. 장산 포이즌이 라운더 스퍼트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천지광풍이 1800에서 아직 경험도 안 된 골든 서비스 컨디션 아니지. 황금에도 마찬가지죠. 뭐 같은 맥락이지. 그레이킷. 그러니까 그레이킷하고 베링맨하고 맞짱 딱 뜨는 거밖에 없어요. 취임 맞짱 뜨는 거밖에 없는데, 그레이킷이 만약에 또 나도 따라갈 거야 이러면은 베링맨에게 좋아요. 최적의 조건인데 베링맨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 휩쓸리지 말란 얘기거든요. 얘의 장점이 뭐예요? 1400에서 1800에 온 이유가 뭔데? 점핑까지 해가면서 온 이유가.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전개를 펼친다면 지도 죽으러 가는 건데. 네.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13경주 2000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7마리가 뛰지 않습니까? 7마리가 뛰는데 이제 예상지나 예상가들이 그 흉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애로상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예상 그 시스템이 뭐예요? 오두지 않습니까? 오두. 거기다가 또 고배당까지 해가지고 이제 6두를 해요. 근데 이제 성적을 이제 5두로 매기지 않습니까? 예상가들. 건빛이나 코리아 레이스 제가 그런 데는 잘 들어가 봐서 그런 성적을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데서 지금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까? 예상지들의 성적을. 그 뭘로 매겨요? 기본이 5두예요. 기본이 5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킹굿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이제 7마리가 뛰니까 2마필만 빼면은 예상은 쉬운 거예요. 2마필 정말 안 되는 마필만 빼. 트리플 킹덤 점핑 출전. 얘는 지금까지 뛴 것도 없어. 빼.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뺄 게 뭐가 있어요. 3번 명품 충제 최근에 맛갔어. 7번 불이가들. 둘 중에 하나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보니까 명품 축제를 빼고 이 브리가디얼 제너를 잡았다는 겁니다.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두마번에.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 뛴 건 있어. 말이 아파. 양전지 근육통이야. 조교도 못했어. 얘가 예전에 그 부민호 기수가 조교할 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습보를 했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습보를 저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도 얘가 지금 등치가 있기 때문에 버텨냈어요. 실전에서. 근데 그런 데미지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냐고요. 그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제 예를 들을까요? 그러니까 젊을 때 몸 관리 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많이 후회를 해요. 젊을 때 정말 제 몸을 진짜 무슨 건강하니까 혹사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 아파요. 뭐 어깨, 허리, 뭐 이런 그런 특히 이제 관절도 그렇고 뭐 예를 들자면 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술도 뭐 진짜 진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뭐 진짜 머리에다 넥타이 끈 딱 매면은 뭐 3박 4일 뭐 일주일씩 이건 자랑 그게 후회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왜 그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뭐 제 몸이 다이아몬드냐고요. 망가지는 건데 망가지는 그게 그때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말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 관리자들이 말을 살려내야지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불이가 될 채널을 막 뛰어다니는 거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인지 하여튼간 뭔 말 갖고 저런 것들이 지금은 건강하니까 버틸 수 있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은 망가지는데 그냥 추락하는 게 날개 없듯이 그냥 망가져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지금 수영 해요. 주로 조교도 안 하고 나와서 구보 한 바퀴 삥하고 진짜 여러분들 얘가 얼마나 등치가 크는데도 걸음을 얼마나 잘 걷는 마필인데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좀 삐딱삐딱하게 걷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번 흥행질주, 그 다음에 슈퍼삭스, 조교 잘했고, 이 바이킹 스톰입니다. 이 바이킹 스톰이라는 마필 뛰는 걸 보면 지금 승군전인데, 사실 너무 세게 보지 마십시오. 이 마필도 보면 500km짜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이라는 별, 같은 맥락이에요. 그 주폭이 무척 커요. 잘 힘 안 배야 되는데, 누가 타고 있죠? 그거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2번 치프윈드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이랑 큰 등치의 마필하고는 조금 차원은 달라요. 그거보단 얘는 빠릿해요. 이 정도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제가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한참 뛸 때 3군 시절인가 그때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왜냐하면 이제 뭔가 제가 제 눈에는 조금 뭔가 어설펐는데 좀 이마필하고 좀 이제 하여튼가 그래요.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이제 50조로 가면서 이제 조교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마필이 지금 뭐랄까요 좀 약간 주행이 매끄럽지 못한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완전 심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심해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조교를 지금 제대로 못했잖아요. 계속 뛰려고 그러는데 탄력은 안 나오고. 이런 마필 제가 봤을 땐 지금 체중이 조금 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흥행질주와 슈퍼삭스가 조교는 잘했고 바이킹 스톱도 조교는 내용은 좋아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단점들을 하고 기수하고 이런 호흡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13경주였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15경주 1200m고요. 2등급입니다. 자, 8번 코브라볼이 있습니다. 코브라볼 52.5에서 55.5, 54.5, 56, 55.5, 다 달아봤네요. 예, 달아봤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빠른 빅터문이 선행을 가가지고 그 외곽에 붙어갔어요. 근데 얘가 지금까지 보면 선행 외곽이나 이제 선행 뒤에 바짝 붙어갔죠. 그러니까 모래 여파를 최소화 줄여서 지금 다 이기는 마필입니다. 이길 때. 근데 이번엔 컨디션이 좋아. 이게 빅스고랑 동반 스포츠인데 빅스고를 능가할 정도예요, 탄력이. 근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능가한다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발을 자주 바꾼다든가 뭐 힘들어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겼다는 그런 자체도 뭐 좀 그렇지만 그게 뭐 어린 마필이 그런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얘는 뭐 순행마고요.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기본이 돼야 되는 마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뭐 빠르긴 합니다. 이경주 자체가 얘가 이제 근소하게 앞서 있는 정도지 월등하게 앞서 있는 그런 스피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선행을 좀 쉽게 가줘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마필에게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후체간이 좀 난해하죠. 1번 K-토킹은 좀 뭐 기본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18조 있을 때부터 이렇게 컨디션이 조금 아니었는데 아직 살아나지를 못했고요. 2번 크린업사입니다. 얘는 능력은 좀 이경주에서 경쟁력은 갖고 있어요.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있어요. 31조에서 좀 오래간만에 좀 뭐 조교를 좀 내용이 있다랄까요? 뭐 속보를 2바퀴 한다든가 조금 좀 강도를 매번 구보 하나 속보 하나 이렇게 하던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좀 해갖고 나왔는데 컨디션이 안 살아나고요. 자, 3번 큐피드 미션입니다. 여기서 좀 다른 얘기 할까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이상규 기수인데 오수철 기수인가요? 신인 기수가 2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나왔는데 신인 기수 오수철 기수는 제가 우연히도 이제 두 마필을 다 추천드렸어요. 신의 한 수도 이제 2승을 했어요. 오수철 기수가 신의 한 수도 이제 추천을 드렸고 별나라 신서도 지난주 마지막 경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추천드린 이유가 어떤 기수의 역량이라는 게 저는 말에 스스로 알아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신인 기수 그런 기수와 관계없이 말이 알아서 뛸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규 기수가 지난번에 베스 매드캠인가요? 2차고를 한번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상규 기수는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취입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오수철 기수는 말이 선행을 가서 자기가 스스로 말이 알아서 뛰어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상규 기수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몰아내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규 기수가 왼손잡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손잡이죠. 왼손잡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오른손잡이가 왼손 채찍을 써요. 이게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게.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건 정말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젓가락을 갖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제 콩자반 같은 거 한번 집어보세요. 왼손으로. 제가 예전에 했던 연습이에요. 제가 이 왼손 채찍을 쓰기 위해서 왼손 젓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젓가락질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콩자반 같은 거 집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연습도 했지만 이런 아주 이렇게 민감하게 이제 나무 젓가락이나 쇠 젓가락이나 뭐 상관없이 이렇게 들고 항상 손에다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할 때도 보면은 이제 콩자반 같은 거 나오면 하나하나 집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요. 디테일하게 좀 쓰려고. 근데 이 이상규 기수가 지난번에 왼손 채찍질했는데 여러분들 기수가 바쁘면 라체에서 막 이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가 다 흐트러져요. 특히 채찍질할 때 보면은 철푸덕 앉아가지고 막 이런 기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수철 기수, 이상규 기수가 베스트 매드캠인가 탈 때보다 딱 엎드려가지고 딱 채찍질만 해요. 제가 채찍질하는 법을 아주 그냥 이상규 기수가 신인이라서 그런지 FM 딱 엎드려가지고 이 채찍이 어깨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만 딱 드는 거 흔들질 않지 않습니까? 흔들질 않아요.
그게. 근데 특히 이제 만약에 이 기수가 왼손잡이라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여기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조상범 기수라든가 장추열 기수라든가 요즘에 이제 정정희 기수야. 그 이런 등자를 갖다가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저한테 이제 규칙을 세운 게 뭐냐면, 이 등자를 절대 남바제킹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냥 등자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 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등자쇠가 있으면 그 등자쇠 밴 밑바닥이 이 남바제킹, 말 모포 밑에 남바제킹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규칙. 그러니까 그런 저한테 이제 철칙을 세워놨어요. 절대 그 밑으로 등자를 늘리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말이 지랄하면 차라리 등자를 빼요. 근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의 그 훈련자들이 보면은 말이 조금 까불거나 나대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등자를 길게 밟아요. 그 밑으로, 남바제킹 밑으로 길게 밟는데, 이게 둔한 말이면 괜찮아요. 둔한 말이면 괜찮은데, 이 민감한 있잖아. 민감한 말들이 대부분 까불고 나대요. 근데 이게 더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를 내리면, 다리를 그 배 밑으로 내리면, 이 옆구리 밑으로 내리면, 이 다리 뒤꿈치가, 사람의 뒤꿈치가 이 배를 건드려요.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들이, 이 둔한 말들은 그런 게 반응을 안 하는데, 예민한 말들은 거기에 깜짝깜짝 놀래요. 더 나대요. 그래서 등자를 짧게 밟는 거. 어떤 말이든 간에 똑같이 밟는 게, 특히 기수면 자기가 직업이 기수면 절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 거기서도 짧게 뭐 예를 들어서 0.5cm씩 올린다든가 계속 등자를 짧게 그 내 몸에 맞게 계속 적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기수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기수가 하나 있었죠. 뭐 지금 예상가니까 말 뭐 제가 뭐 이 기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욕하는 건 아니고, 이 김효섭 기수예요. 예전에 그 오선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항상 말이 나대가지고, 심하게 나대가지고 가장 주로에 아무도 없을 때 끝 무렵에 나와요. 근데 이 기수는 보면 말이 지랄하면 등자를 차라리 빼요. 그 자기 등자는 항상 뭐죠? 남바제킹 위에 있어요. 등자를 절대 안 만져요. 내가 정해놓은 등자는 만지면 안 돼요. 거기서 줄이면 줄였지 또 왜 늘리냐고요. 그냥 참 말이 그냥 까불면 그만큼 그냥 등자를 차라리 빼는 게 낫죠. 잠깐 빼고 말이 또 굽어갈 때 끼고 그러면 되는데, 근데 요즘 기술은 보면은 말이 조금만 까불면 쭉 느리고,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되냐면 자기 자세가 항상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적응을 시켜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상기 기수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라스트에 오면은 급해요. 왜냐하면 조교사가 이기라 그랬거든요. 승부를 걸었어. 우승을 해야 돼. 그러면 막 흔들고 바빠요. 뭐 그냥 난리가 나거든요. 그냥 자기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조상범 기수 이런 기수들 보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기승술이 그렇게 크게 돋보이지 않지만은 이 자세가 딱 어느 순간에 내가 적응이 되면, 지금은 다른 기수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그 시점이 되면 월등하게 바뀌어질 겁니다. 이 기승술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를 해야죠. 자기 그런 기승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면.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모든 스포츠에는 여러분들 기본 운동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시점에 가면 딱 멈춰요. 정체가 돼 버린다고요. 근데 이런 자기 자세를 갖고 있으면 나날이 발전을 해요. 그 기승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 같은 경우, 장추열 기수, 요즘에 정정희 기수가 그런다 그랬죠. 딱 보면은 저거 누구지? 이게 딱 보여요. 자세 같은 거 딱 유지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장등에서 내가 좌우로 흔들지 않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말하고 입마 호흡이 뭔데요? 흔들지 않는 거. 말은 뛰려고 그러는데 나는 흔들고 있으면 말이 뛰겠냐고요. 못 뛰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큐피드 미션도 보면 부담 중량이라든가 이상규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선두권에 갈 수 있고, 단지 우려스러운 게 과연 취입이 될 것이냐. 여태까지 선행만, 제가 저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말씀드렸죠.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단거리에서만
이기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 말씀을 왜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근데 힘만 안 빼주면 이런 경주에서 1200m 부담 중량이 적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고업도 지금 우전지 파행이 있죠. 뭐 여기 또 다른 마필 뭐 있어요. 럭키법전 공백기 있죠. 이 문학파이어 4번이 이게 주행 거부 때문에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습보가 없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잘 돼요.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교 때 나와서 구보하는데 구보도 가기 싫어해. 근데 습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뛰어. 뭐 저건 지금 승근전이니까 뭐 저건 뭐 좀 여러분들이 넣고 끼고 뭐 아무렇게나 다른 막건까지 활용을 하시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코브라볼이 있기 때문에 후착 찾기인데, 후착 찾기 중에서 배당 많은 큐피드 미션이니까 한번 잘 눈여겨 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30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1월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